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송호입니다. 오늘은 커브드콜 ETF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월배당 ETF가 원래는 배당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종목들이 많았었는데 사실 배당률이 이렇게 높지는 않았었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커브드콜 전략이라는 걸 쓰기 시작을 하면서 ETF를 만드는 운용사 입장에서는 분배금을 확보할 재원을 마련을 하는 게 조금 더 쉬워졌고, 그리고 그 전략이 계속 발전하면서 최근에 분배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심지어는 그 분배율이 거의 1년에 20%에 육박을 하다 보니까 매월로 따지면 1.5% 이상의 분배율을 지급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1억을 투자하신 분들은 분배금으로 150만 원 이상 세전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도 나도 특히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를 했거나 그리고 좀 고정적으로 뭔가 다른 소득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커브드콜 ETF의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커브드콜 ETF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됐고, 그리고 종류도 굉장히 많아졌고, 세부적으로는 전략도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커브드콜 ETF, 나에게 맞는 종목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브드콜 ETF는 1세대부터 3세대까지 구분을 합니다. 그것을 구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이 보유 주식과 그리고 콜옵션 매도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1세대 커브드콜 ETF는 보유한 주식과 콜옵션 매도 비율이 1대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100주를 갖고 있으면 이 삼성전자를 살 수 있는 콜옵션을 100개를 파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율이 1대1이었다. 그리고 콜옵션 만기가 대부분은 먼슬리, 그러니까 한 달짜리 옵션을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초창기에는 커브드콜 ETF가 추종하는 기초지수가 배당주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분배율이 지금처럼 막 15%, 막 20%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높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도 주가 변동도 이렇게 크지 않았고요. 그리고 커브드콜 ETF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단점, 이 주가 상승 참여가 사실상 어려웠다. 1세대 커브드콜은 기초자산의 가격이 막 올라가게 되면은 이 커브드콜 ETF는 그 움직임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 왜냐면은 콜옵션을 1대1 비율로 다 매도를 해놨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가 버리면은 내 콜옵션을 산 상대방 측에서 그 옵션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분을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커브드콜 ETF가 있기는 있었으나 그렇게 시장에서 주목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배당주 ETF에 조금 더 플러스 알파의 분배금을 주는 그 정도의 종목. 그런데 이게 주가가 오르지 않으니까 별로 메리트를 못 느끼는 그러한 ETF로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했기 때문에 1세대 커브드콜 ETF는 시장에서 흥행을 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이게 2세대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커브드콜 ETF가 주목받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분배율이 눈에 띄게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그 배경에는 보유 주식과 이 콜옵션 매도 비율이 원래는 1대1이었었는데 이게 깨진 거죠. 그래서 1대 0.3이라든지 혹은 1대 0.1 이런 식으로 해서 콜옵션 매도 비율을 낮추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콜옵션 매도 비율을 낮춰버리게 되면은 이 커브드콜 ETF라는 게 콜옵션 팔아가지고 그 프리미엄 확보해가지고 분배금을 지급을 해주는 건데, 이 콜옵션을 덜 팔면은 분배금을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그만큼 쪼그라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했냐면은 이 콜옵션의 만기를 한 달짜리가 아니고 일주일짜리 위클리 옵션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콜옵션이 만기가 짧으면은 프리미엄,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 더 비싼 편이에요.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자동차의 1년간 자동차 보험료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차를 일주일씩 빌려서 렌트카로 쓴다. 그러면 정확하게 1년치 보험료 100만 원을 52주로 나눈 값이 보험료로 산출이 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훨씬 더 비싼 편입니다. 그 원리랑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2세대 커브드콜 ETF부터는 분배율이 좀 눈에 띄게 상승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커브드콜 ETF가 갖고 있었던 가장 큰 단점이었던 주가 상승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주가 변동성, 그러니까는 해당 ETF의 가격 변동성이 높아졌고요. 그러다가 3세대 커브드콜 ETF가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3세대 커브드콜 ETF는 이 보유 주식과 이 콜옵션 매도의 비율이 고정되지 않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자산운용사가 알아서 그 콜옵션 매도 비율을 조정을 하겠다. 그리고 그 비율을 일반적으로 10% 정도까지 많이 낮춥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10개 갖고 있으면 콜옵션은 1개만 파는 거예요. 이 말은 즉슨 주가 상승의 90%는 참여가 가능하다. 그래서 3세대 커브드콜 ETF의 최대 장점은 이 주가 상승 참여에 더욱더 많이 노출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콜옵션을 이제는 하루짜리 데일리 옵션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분배율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15% 넘는 게 대부분이고, 최근까지 연환산 분배율이 가장 높은 종목이 19%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분배율만 놓고 보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서울에 오피스텔 1년 임대 수익률이 보통 4% 내외 나오니까 그거에 비해서 4배 이상 많은 수익률을 커브드콜 ETF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어떠한 ETF가 1세대고 어떠한 ETF가 3세대냐? 1세대의 커브드콜 ETF는 요즘에 찾아보니까 많이 없어요. 상장 폐지가 된 건가? 아마도 이제 상폐가 된 것 같고, 타이거 200 커브드콜, 라이즈의 200 고배당 커브드콜 ATM, 이런 종목들이 1세대 커브드콜 ETF다. 2세대의 커브드콜 ETF는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브드콜, 라이즈 200 위클리 커브드콜,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위클리 옵션을 쓰는 게 보통 2세대 커브드콜 ETF다라고 하면 되는데, 최근에는 3세대가 나오면서 데일리로 많이 쓰다가 또 위클리를 쓰는 커브드콜 ETF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3세대 커브드콜 ETF는 데일리 옵션을 씁니다. 그래서 해당 ETF들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커브드콜, 그리고 라이즈의 미국 AI 밸류체인 데일리 고정 커브드콜, 그리고 코덱스의 미국 S&P 500 데일리 커브드콜 OTM, 이런 종목들이 3세대 커브드콜 ETF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구분의 특징을 추가로 또 살펴보면은 2세대까지는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커브드콜 ETF가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3세대 넘어가면서부터 미국의 나스닥, S&P, 테크, AI 관련 이런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커브드콜 ETF를 만들 수가 있었죠. 그리고 커브드콜 ETF 이름을 보면은 어떤 거는 고정이라는 게 있고, 또 어떤 것은 타겟이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이렇게만 보더라도 여기에 이렇게 타겟이라고 있고, 여기에도 타겟, 그리고 여기에는 또 고정이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정이라고 적혀져 있으면은 보유한 주식 그리고 콜옵션 매도 이 비중이 고정됩니다. 1대 0.3이든 1대 0.1이든 고정으로 내가지고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을 하고요. 타겟은 목표 분배율입니다. 목표 분배율이 1년에 15%다. 그러면 15%를 얻기 위해서 이 콜옵션의 매도 비율을 조정을 한다든지, 혹은 그 분배율을 맞추지 못하면은 보유한 주식에서 얻은 자본이득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분배금으로 지급을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운용 전략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콜옵션의 매도 비율이 고정된 커브드콜은 어떻게 보면은 막 이렇게 무리를 하지는 않아도 돼요. 왜냐면은 목표한 분배율이 있는 건 아니니까. 물론 이제 운용사 자체적으로 목표 분배율은 있겠지만, 이 상품의 컨셉 자체가 우리가 1년에 10% 드리겠습니다, 15% 드리겠습니다, 이런 컨셉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감은 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타겟 커브드콜 ETF는 12%, 15% 이런 목표 값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쥐어짜내야 되거든요, 전략을. 그러다 보니까 잠재적인 위험성은 좀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커브드콜 ETF를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 일반 ETF와 그리고 주식이랑 똑같아요. 분배율이 높으면 원금 손실 가능성도 당연히 높아집니다. 이게 분배율이 높은데 원금 손실, 그러니까는 내가 투자한 ETF의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종목은 없어요. 그러니까 목표한 분배율이 연 15%다. 그러면은 그만큼의 위험이 따르는 거고, 목표 분배율이 6%다. 그러면은 15%짜리 커브드콜 ETF보다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종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표 분배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면은 배당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1세대 커브드콜이 선택지가 될 텐데, 사실 요즘에 얘를 선택할 이유는 사실 별로 없어요. 왜냐면 위클리 옵션을 활용을 하면 적당히 가격 상승에도 참여를 할 수가 있고, 또 적당한 분배율도 가져올 수가 있고, 또 기초자산이 배당주로 구성된 게 동일하다라면은 주가 변동이 이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최근 트렌드를 살펴봤을 때 1세대 커브드콜 ETF에 투자할 필요성은 사실 높지 않다. 그래서 중간 정도로 보면은 배당주와 코스피 지수에 투자를 하는 2세대 혹은 3세대 커브드콜 ETF에 투자를 하시면은 중간 정도의 위험과 그리고 중간 정도의 성과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3세대, 대부분은 이제 미국 주식입니다. 그리고 데일리 옵션을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에는 분배율이 굉장히 높지만 그만큼 해당 종목의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분배율이 연간 20%인데 기초자산의 연간 수익률이 20%가 넘지 않으면은 그 커브드콜 ETF의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분배율을 지급을 해주기 위해서 갖고 있던 주식을 팔아서라도 지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해당 ETF의 가치가 떨어지죠.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가격이 하락을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월배당 ETF를 고르시는 게 좋고, 그냥 단순하게 분배율이 높은 게 최고다, 이런 식의 접근은 좀 곤란하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적정 분배율은 배당주는 한 5에서 6% 정도, 이거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고, 미국이 우리나라보다는 그래도 한 1% 내외로 배당금이 조금 더 높은 편이거든요. 그것을 감안해도 5에서 7% 정도가 적당하고, 코스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브드콜 ETF는 연간 분배율로 한 7에서 8%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이 정도 분배금으로 받아야 해당 ETF의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 자산 가치가 하락하지 않고 꾸준히 조금씩 우상향을 하면서 분배율도 적당히 받아낼 수 있는 그 정도 분배율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은 12에서 14%. 왜냐면 S&P 500이 역사적으로 꾸준히 연평균 10%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한 2에서 3% 정도 초과 분배율. 나스닥도 그런 기준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은 적정 분배율은 14에서 한 16%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테마주, 그러니까는 AI, 테크 이런 주식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브드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분배율이 조금 더 높은 그런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종목들은 그만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추천하고 싶은 그런 ETF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 커브드콜 ETF의 분배율의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당연히 분배율이 높으면은 해당 ETF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 높습니다. 근데 이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분배금도 내려가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분배율은 똑같을 수 있지만 내가 받는 분배금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분배율이 10%로 바뀌지 않았지만 내가 산 ETF가 10,000원에서 그 가치가 50% 하락을 해서 5,000원으로 떨어지면 분배율 10%는 동일할 수 있죠. 그러면 1,000원을 받았던 게 지금은 500원을 받는 거니까 분배금은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분배율은 그래도 높게 주니까 괜찮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월배당 ETF, 특히 이 커브드콜 ETF에 투자를 하시면은 상당히 곤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배율이 높은 2, 3세대 커브드콜 ETF가 가지고 있는 이 리스크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이게 올해 상반기에 관세 이슈 때 살짝 그런 걸 경험을 한 적이 있지만 그것도 잠깐이었고 금방 회복이 됐고 지금은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커브드콜 ETF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분배율이 높으면은 그만큼 기초자산의 이 구성을 보면은 변동성이 높은 주식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하락장이 오면은 내 자산이 같이 녹아내릴 수가 있다는 것을 꼭 알고 커브드콜 ETF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커브드콜 ETF를 고르는 방법, 그리고 1세대에서 3세대 커브드콜 ETF의 구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예전에도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커브드콜 ETF가 무엇인지 그 정의에 대한 내용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커브드콜 ETF가 난 아직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